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2 학생이 이제 생물을 물어보는데, 뭐 전 과목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책을 읽고 이제 해석하는 건 해도 명확하게 뭐 이렇게 전문 과목 하는 사람보다는 모자란데, 공부를 전문 과목 선생님이 아니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한번 보면, 밥을 많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찌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먹은 양하고 소모되는 양을 비교했을 때, 먹은 양은 똑같은데 소모되는 양이 이만큼 소모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이만큼 소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소모되는 게 이제 이게 가만히 있었을 때도 소모가 된다는 거죠. 숨 쉬고. 그럼 근육량이 많은 사람하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하고 치면 당연히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더 근육을 유지하고 하면서 소모가 더 많이 되겠죠. 이게 이제 기초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 그 대사량이라는 건 대사를 하는, 일을 하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양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근육면을 얘기하는 걸 거고, 노인들은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높아서 혹은 낮아서, 그리고 높기 때문에 살이 안 찌겠죠. 그러니까 근육질인 사람이라는 겠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온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더 체온을 내가 재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체온을 계속 재보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한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머리가 뜨끈뜨끈한 사람이 집중도가 더 높은 거를 느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통계를 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머리가 뜨끈뜨끈하니까 몰아붙여서 에너지를 팍 쏟아버리니까 순간 허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던 에너지를 끌어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한도를 높이면 이거 공부해서 에너지를 쓰면 배고파져. 근데 참고 이걸 끌어다가 쫙 써버리면 또 공부가 되고 배고플지 모르고 계속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의 휴식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휴식을 하면 게임을 하면 휴식이 안 돼요. 일단 1번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네. 자, 2번. 혈액이 간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 간은 뭐 방위로 치면 동쪽이고, 간은 푸른색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봄이에요, 계절도. 동양의학에서, 음양원에서. 근데 푸른색을,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되는데, 해독작용으로 유명하죠. 네. 해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도 요소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요소는 이제 어떻게 오줌 같은 거 넣으면 비료로도 쓰기도 하고, 약을 만들 때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오줌 모아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걸러졌다는 거죠. 걸러지는 기능을 하니까 걸러졌으니까 농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요소 농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걸러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저장하기도 하고 빼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간을 통과해서 농도가 높아지는 건 뭔가 걸러내지기 때문에 그런데 더 자세한 거의 메커니즘은 이제 책으로 찾아서 확인해야겠죠. 일단은 뭐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죠? 네. 다음 거를 보면 ADP가 ATP 되는 건 알아요? 네. 이게 더블이고 트리플이고 그럼 그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게 있고 여기다가 하나를 트리플 P, 그죠? 더블 P고 그러면 P가 있다는 거죠 아마 글자로만 보면. 네. 그렇게 해야 맞죠? ATP하고 ATP면 A는 똑같고 D는 똑같은데 P인데 더블이고 트리플이면 그러면 어떤 구조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연결시키는 거를 ATP를 합성한다라고 하면 이 연결시키면 여기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끊어내면서 요게 에너지로 활성화가 되고 이 P가 늘어나겠죠. 네. 혈액에. 그러면 피로도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다시 밥을 먹든지 영양소를 갖다가 이걸 연결시키는 거를 해서 축적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영양소를 갖다 축적시킬 때 이게 산소 호흡과 배설 이렇게 되면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호흡이고 배설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게 배설이 되는데 산소 호흡은 알겠는데 무산소 호흡은 이게 둘 다일 때 ATP를 하면 요거 두 개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공부할 거리는 된다. 그러면 산소 호흡할 때 ATP와 무산소 호흡의 ATP의 차이는 뭐냐? 더 많이 생성되냐? 그러면 당연히 산소 호흡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 혈액에다가 산소를 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해줘서 산소랑 무엇인가랑 결합을 해야 이게 산화가 되는 거고, 산화가 돼야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열. 네. 열을 발생시키는 거는 산화시키고,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열을 발생시키고 이게 태운다. 그러면 에너지를 쓴다는 의미로 보이는 거거든요. 산화는.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선택하라면 나는 무산소를 선택할 수 같은데, 찍으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알 수가 없어야 된다. 이거는 책을 보고 좀 이따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경이 대부분 연수를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신경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네. 근데 이게 목에 있죠. 이렇게 목 뒤에. 예. 네. 그러면 좌우교차가 당연히 일어나는데 왜 좌우교차가 있을까? 이거는 이 좌우교차가 끊어졌을 때, 좌우교차가 안 됐을 때가 없겠죠,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상하는 상황은 그렇거든요. 이게 좌측에 있는 거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신경이 이렇게 쫀쫀하게, 그러니까 탄력성이 이렇게 끈끈하게 뭐라 그럴까? 신경이 이렇게 응집성 있게 모이지를 못한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냥 생각할 때는. 두 번째는 좌거 교차하면서 이 왼쪽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 오른쪽에서 좀 어느 정도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1차 반응은 여기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좌우에 대한 관련소, 영향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영향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뇌가 고장나면 이쪽을 못 움직이거든요. 이쪽 뇌가 고장나면 이쪽을 못 움직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왜 그럴까?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만 이렇게 해보는 것 뿐이고. 네. 책이 안 나오면 이게 고등 수준에서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써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좌우교차가 일어난다고만 그쵸. 그런 얘기를 설명만 했는데. 오케이. 이런 것처럼 네. 이렇게 좌우교차가 일어난다. 근데 왜 그럴까? 안 됐을 때 안 됐을 경우가 없잖아. 그러니까 좌우교차 일어나는 상황에서 추가로 질문하는 걸 고등 과정에서 애들이 되게 궁금해요. 과학도 그렇고. 그러면 다음 교과 과정을 배우면, 대학 교과 과정을 배우면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주까지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좌우교차가 일어나는 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걸 더 파고들 가능성이 있는데,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좌우교차에 대해서 요 정도만 써놓고 말았다 그러면 굳이 이것까지 지금 파고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고, 만약에 이제 의사나 뭐 의대 다니는 형이나 이렇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를 의대 과정에서 공부를 했으면 필요한 것인데, 안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좌우교차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게 논문은 분명히 좌우교차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신경관계랑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문제와 메커니즘 했을 때는 많이 이게 궁금증 가져야 당연한 것 같은데, 범주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날이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몸의 체온을 올려주죠. 적정 수준을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성인은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좀 강하겠죠. 근데 유아는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면 이 체온의 이게 크기로 요만한 거 체온 조절하는 거랑 이만한 거랑 체온 온도 조절하는 건 어떤 게 더, 이게 더 오래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아가 더 약하겠죠. 체온 조절하는 게. 그러니까 추워지면 바로 추워져가지고 춥다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싸고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감각이 늦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차이면 이게 뭐 충분하게 될 것 같고. 다음은 바이러스는 이제 핵산의 종류와 숙제 종류, 이게 동물 바이러스라고 지금 알려졌죠. 박쥐
이렇고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코로나 19년도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항원을 가지고 요거를 추출을 해요, 병원경을. 그런 다음에 이거와 대응되는 항체를 찾아요. 근데 이제 항체를 찾았는데 이 항체의 성분이 이렇게 DNA가 어떻기 때문에 이 병원군의 DNA가 어떤가를 봐서 이 DNA에 적응됐던 약들을 써보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반응이 아니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인터넷 보니까 항체를 찾았다는 것도 있고, 이 항체를 가지고 찾았을 때 요 대항체를 보니까 요런 DNA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 DNA를 만들 때 이 RNA를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유전자 가이드를 해서 요런 RNA를 만들든지 해서 요걸 복제를 해서 배양을 해서 백신을 해서 백신을 만들면 임상시험 1년 걸쳐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까지는 안 잡았는데 요거 RNA를 통해서 요거를 핵산을 만들어가지고 바이러스 핵산 요거를 분석해갖고 요거를 여기에 작용하는. 근데 이거를 또 이 DNA를 했을 때 이제 요 DNA가 사람 DNA에 영향을 줘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기생하면서 변형된 요거를 검사하는 진단 키트를 할 때 유전자 몇 번을 예민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을 예민한 거에 따라서 이거를 검출을 해서 양성이다 음성이다 판단을 해서 양성이면 병이고 음성이면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찾아서 해야 될 필요고 이거는 이제 세특으로 하기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애들이 세특으로 하겠죠. 근데 미리 이걸 정리를 해서 한 장 정도로 이건 찾아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추가로 조금 질문하는 방법이나 이걸 추가로 하는 방법까지 해서 세특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됐나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깨어나게 답변은 못하겠지만 책 보고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공부할 때 방향성 잡고 범주 잡고 상식적으로 해야 될 거 나가고 잠깐 머물 거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생물 6개 답변입니다.